왜 부대 왕에 대해서 왕이야 뭐야? 네. 얼굴 빨개지면 더 이상. 개국 공신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이 어떻게 됐냐면 한신은 목 잘려 죽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토사구팽. 결국 사표가 수리돼서 도망가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유심히. 오래오래 살았어요. 한고조의 3인방 중에서 소하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한동훈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 건 나밖에 없어. 아유. 유일하게 진 사람. 아니 그렇게 큰 전투 말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자잘한 거다 졌어. 주말 집회에 사람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그때가 언제냐. 역사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쉽게 됐어. 그냥 너무 쉽게 대통령이 너무 됐어요. 쉽게 됐어. 세상이 돈짝만해 보여 지금도. 네. 그렇죠.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조건에서 분투하면서 나라 운영을 해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토인비 선생이 말씀하신 이른바 그 무상한 자아의 우상화라 그래서 한 시기의 도전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다른 과제에 직면해 갖고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사냥하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무슨 뭐 반체제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고문 세력. 그것도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제잖아요. 근데 이 전혀 다른 과제를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말 들었더니 대통령까지 그치. 됐더라. 그렇지.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권력이 없는 자리에서 한지로 내돌려지던 그런 찍힌 검사였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요직에서 쫓겨나서 시골 지청 떠돌던 한직에 떠돌던 검사가 한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와. 5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박. 서울중앙지검장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 되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공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미천한 신분에서 황제가 된 사례. 그게 이제 한고조의 사례가 있죠. 제일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사례예요. 이게 BC 2세기쯤이죠. 전 몰라요. 예. 다 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깜짝 놀라. 소외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름인 거죠? 예,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니까 네. 한고조예요. 네. 한지 이런 거에 나오는 한고조인데 이름은 유방이야, 유방. 아 유방 네. 들어봤어요. 유방은 또 좋아합니다. 자신 있죠. 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유방도 안 야, 지금 대한민국 지식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작가님 왜 부대 아, 왕에 대해서 왕이야 뭐야? 네. 얼굴 빨개지면 더 이상해요. 자, 죄송합니다. 이름이 유방이라고. 아 이름입니다 유방. 유방. 유방이 동네 건달이었거든. 건달. 네, 동네 건달이었는데 황제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항우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와 이른바 초한전이라 그래서 유명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고조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 때 공신이 3명이 있었어요. 그걸 3인방이라 그러는데 3인방. 한고조의 3인방 그게 소하, 소하. 그다음에 장량, 장량. 우리가 보통 장자방이라 그러죠. 장량, 장량. 그다음에 한신. 한신. 네. 이렇게 3명이 한고조의 그 개국 공신이에요. 네. 근데 이 3명이 어떻게 됐냐면 한신은 목 잘려 죽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토사구팽.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잘라 먹는다. 예, 그것도 이제 누가 죽였냐면 한고조가 죽인 게 아니고 한고조 와이프 여시가 한고조가 그 정벌하러 출장 나간 사이에 죽여버렸어? 예, 이제 왕궁으로 꼬셔 들어가지고 종탑 밑에서 목 잘라 죽여요. 아, 그 한신은 그렇게 죽어. 한신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한고조의 참모로 합류한 시기가 달라요. 소하는 한고조가 미천한 신분일 때부터 부하였어. 네. 그다음에 이 장량은 한고조가 동네 장수에서 전국구 스타로 이렇게 전환되던 무렵에 그때 합류해서 전국구 스타로 이제 만든 인물이야. 그다음에 한신은 맨 마지막에 항우하고 패권을 두고 마지막 국면의 전투를 할 때 그때 항우 진영에 있다가 안 알아주니까 일로 이제 귀순해 왔는데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 오거나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당 거 비슷한 거지. 갔는데 그때는 항우는 뭐 아주 초급 장교 자리밖에 안 줬는데 유방한테 오니까 유방은 총사령관을 시켜버려. 그 이 사람이 결정적인 전투를 거의 10여 차례 이겨가지고 이제 항우를 결국 코너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지. 결국은 제패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이 3인방인데 왜 목 잘려 죽였냐 하면 오씨 내가 1등 공신인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뭐 그 기록에 보면 셋이서? 사기에 보면 아니 네. 그 공신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연찬에 칼을 뽑아서 막 기둥을 치고 막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갖고 무슨 왕칭호도 받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 새끼가 너무 까불어. 까불고 있어라고 한고조 심기가 약간 불편해 보이니까 그 와이프가 알아서? 남편 없을 때 알아서 죽여버린 거야. 한시. 그래 나중에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을 안 해 한고조가. 와 별말 안 해요. 와. 한시 끝났다 이거. 한시는 한시 제일 한시 먼저 끝났어. 토사구팽이야. 어. 이제 장량은 어떻게 되냐면 장량은 한시는 뭐 이준석쯤 되겠구만. 장량은 이 사람은 이제 제갈공명 같은 책사인데 책사 요즘 책사가 유행이다 명책사. 아, 명태균. 네, 책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요. 오. 이렇게 신선되는 법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R&D 하러 가야 되니까 나 사표 내야 돼. 오. 그래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고 뭐 벼슬 준다 해도 안 받고 이러다가 오. 결국 사표가 수리돼서 도망가요. 오. 시골로. 똑똑하네.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오. 유시민. 오래오래 살았어요. 소환은 어떻게 되냐? 유시민이네. 소환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그러니까 재상이 되어서 네. 재상. 한고조의 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고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허수아비 왕 세워가지고 수렴청정하고 이럴 때 그때도 계속 대를 이어서 재상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살다 죽었어요. 소환. 소화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사례를 왜 드냐면 대통령의 권력 핵심이 인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대통령의 실무를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리해서 누군가가 인사 실무를 다 담당해줘야 되잖아. 네. 뒷조사도 하고 뭐 평판조사도 하고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뭐 다 누가 해줘야 되잖아. 네.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근데 그 일을 소화가 한 거예요. 그 인사를 다 소화가 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게 권력의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셔왔고 일찍 모셨고 제일 잘 알고 그렇겠죠. 충성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원래는 한동훈이 딱이지. 아 딱이지. 검사할 때부터 쫄랑쫄랑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한동훈이 왜 못하냐 하면 김건희 씨가 그걸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소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다툼이 나는 거야. 김대남 씨가 아씨 MB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여기 자기는 여사님 라인인데 이 업무가 뭐라고 여사님 라인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고조의 3인방 중에서 소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다 하려고 인사 수석도 없애버리고 꼬마 데려다가 인사비서관 안 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소환은 한고조의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소하는 엄청 유능한 사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유능했고. 윤석열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소하는 말도 못하게 유능한 사람. 이 사람이 그 한고조 와이프가 여후라고 여시 황후가 그 한신을 꼬여들여가지고 불러들여서 무장도 안 하고 혼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서 목 잘라 죽일 때 그 한신을 들어오게 한 인물이 소하예요. 권력은 비정한 거거든. 자기가 천거해서 총사령관 만들었던 친구인데 소하가. 그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권력은 그렇게 비정한데 지금 우리 상황은 유능한 소화가 필요해요. 예, MB 정부 초기에 정두원 이상득, 정두원이 저 형제나 이런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고 해다가 네네, 날라갔잖아. 버렸죠. 네. 이게 원래는 그것도 정두원 씨가 했어야 맞는 거예요. 소화를. 네. 소화를. 근데 이상득 씨가 하니까 그 문제가 소화를 생긴 이상득이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섭리야. 김건희 씨가 이걸 쥐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도 있었지만 또 한동훈의 욕망도 배제할 수 없죠. 나는 거기 가서 꼬마로 참모 안 하고 저한테는 바깥에서 더 큰 자리를 달라. 당신도 대통령인데 나라고 안 될 게 뭐냐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 지금 분명히 있지. 한신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동훈.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래 소하 자리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문자 돌려서 기자들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렇죠. 네. 인사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말 듣게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잘할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부인이 연락하면 씹는 건가요? 불러 들어오면 뭐가지 잘릴까봐. 소화 자리를 그런데 두고. 소화 자리를 두고 한신의 역할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죠. 네.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씨는 공이 별로 없거든. 네, 사실은. 사실은 없죠. 한신은 공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항우 상대를 꺾는데 결정적인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끄는 맹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공이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공 세운 거는 나 명예훼손으로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밖에 한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 건 나밖에 없어. 아유. 유일하게 진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 공으로 한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신만한 사람도 한신 자리에서 목이 잘렸는데 소화가 되기에도 충분치 않은 사람이 한신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싸움꾼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한신은 전투를 다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래갖고 능력이 없어.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나도 이재명을 못 잡아넣었잖아. 네, 다 졌어요. 네. 아니 그렇게 큰 전투 말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자잘한 거 다 졌어요. 다 졌어. 유시민 하나 이겼어. 나만 이겼어, 나만. 네. 나 혀 깨물고 죽어야 돼. 아니 누구도 한동훈한테 안 졌는데 나만 졌다니까. 아니 실제입니다 이거는. 아, 네. 정말.
그 갑자기 장기자도 이겼잖아. 그렇지, 장기자가. 장기자도 이겼지. 네. 그거 맞아. 저고리 벗어도 돼요? 지금 땀이 나. 아, 이러면 화가 나지네. 아, 너무 화나. 이거 네. 이러면 화나. 자존심 상해. 어. 유일하게 1승이 있거든. 그게 유시민이야? It's me. 그럼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원하듯이 조금 이게 종식될 수 있습니까? 윤 정권이? 이제 김대남, 뭐 명태균 이런 거는 그냥 지류에 불과해요. 지류. 네. 이제 이 지류를 사람들이 탐사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흐름을 발견하게 되고 네. 그렇게 저수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저수지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역사책에 보면 대중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수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심의 경랑이 일면서 배가 엎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예. 하여튼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저수지에 뭐가 나오는지 저수지. 그것에 따라서 민심이 요동칠 거고 민심이 요동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바쁘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네. 라고 분기탱천하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주말 집회에 사람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매번 그랬어. 네. 쭉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안 나와요. 살기 힘들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확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면 예, 이제 뭐 큰 더위도 가셨고 하니까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냐. 그런 아,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 계절 이슈가 있습니까? 하죠, 계절도. 아 계절 이슈가 이건 생각하지 못했네요. 6월 함정이 괜히 6월에 일어났겠어요. 아 계절 이슈가 있어. 겨울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겨울로 갈수록? 봄 가을이 좋죠. 아 가을이. 네. 내년 봄은 안 좋죠?